탈모가 대박 케이스입니다. 그 탈모가 아니면 쪽박이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수술적인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모발이식, 두피문신 이런 시술적인 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주사 같은 걸로 우리가 치료하는 게 비수술적 탈모 치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탈모로 많이 오시거든요. M자 탈모, 정수리 탈모, 확산성 탈모, 원형 탈모까지 뭐 이런 탈모들로 인해서 이제 내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수술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죠. 나는 수술이 좋아 이런 분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내가 어떻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많이 오세요. 근데 아쉽지만 앞머리 탈모, M자 탈모에는 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좀 적습니다. 확산성 탈모, 정수리 쪽에 이제 넓게 퍼지는 이런 탈모죠. 이런 탈모가 제일 좋고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탈모 치료를 받으면 한 70-80% 이상 무조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탈모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확산성 탈모입니다. 확산성 탈모는 이제 두피 전 방향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탈모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질환이 있다던가 스트레스가 있다던가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어떤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생길 때가 많고요. 뭐 물론 이런 원인 아니라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냥 이런 아무 이유 없이 물론 확산성 탈모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런 확산성 탈모에서는 비수술적 탈모 치료, 모낭 주사, 레이저 이런 또는 냉각 치료라든가 마이크로젯 여러 가지 치료들을 우리의 장비를 통해서 하는 비수술적 탈모 치료를 해서 치료를 시킬 수 있는데 꽤 반응이 괜찮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환자분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좋은 분도 있고 그냥 조금 좋은 분도 있지만 탈모 치료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높은 사실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산성 탈모인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은 모발 현미경 검사가 제일 좀 확실하고요. 그래서 모발 간의 간격과 모발 하나하나의 성상을 좀 보죠. 그래서 머리카락의 밀도가 떨어져 있고 전 두피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두피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정수리 쪽에서 찍은 사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찍어서 비교하는 게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탈모 치료고요.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가 견인 검사입니다.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겨 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안 빠지잖아요. 근데 잡아당겼는데 이게 쑥쑥쑥 빠지는 머리가 생각보다 많을 때는 이건 모발 견인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가 문제가 있고, 또는 한 1분 정도 60초 검사라고 하는데 60초 동안 머리를 막 털어요. 그래서 나오는 머리카락을 모읍니다. 이게 털었을 때 그 양을 비교해 보는 건데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발의 개수가 털었을 때 모발의 개수가 100개 이상 되면은 뭐 무조건 탈모고요. 30개에서 40개 이상 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확산성 탈모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두피 문신 시술도 어떻게 보면 그 확산성 탈모를 관리해주는, 가려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수술적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우리가 치료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내가 좀 급하고 빨리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두피 문신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저희가 또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급한 분들은 두피 문신을 먼저 하기도 하십니다. M자 탈모보다 정수리 부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정수리 탈모나 확산성 탈모의 효과가 좋은 이유는 M자 쪽은 굉장히 탈모의 활성이 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전성이라는 굉장히 확실한 또 원인이 있고, 그래서 M자 부분은 치료를 해도 솜털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수리 쪽은 탈모의 활성도 아무래도 앞머리보다는 약하고요. 그리고 앞쪽은 머리가 퇴화돼서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정수리는 잘 보면 솜털이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털들이 이미 많은 상태인데 얘네들을 살려주면 확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솜털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쪽에 확산성 탈모가 있는데 솜털처럼 쫙 깔려있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은 효과가 되게 괜찮겠다라고 이제 나름 짐작을 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수리 쪽에 확산성 탈모가 있을 때 모발이식, 탈모 치료, 두피 문신 탈모약의 효과는 탈모약은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가야죠. 두피 문신은 치료는 아니고 가리는 시술인데 필요할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가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확산성 탈모에서는 수술을 바로 권하기보다는 이런 저희가 하는 비수술적 탈모 치료를 먼저 해보고
반응이 적은 20-30%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아쉬워요. 아, 이걸로 끝내기는 좀 아쉽다 하실 때 그때 이제 모발 이식을 하면 비수술적 탈모 치료를 해서 많이 줄여놓은 탈모 면적이 있거든요. 남아있더라도 많이 줄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모발 이식 효과를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통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순서죠. 탈모약을 기본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 탈모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만족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만족이 조금 안 된다면 모발 이식을 하시고 두피 문신은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시술 전에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뒤에 모발 이식을 하시고 조금 아쉬우면 더 하실 수도 있고 정수리에 있는 확산성 탈모가 대박 케이스입니다. 대박.